2024년 시아바시 송년음악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을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네가 내 운명이란다. 그동안 네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됐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또 시집을 위해서 기념하는 축하를 받는 분들 박수 보내드리고 또 시어반시 신임상을 수상한 분들 또 시어반시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노래로 또 신앙송으로 시에 대한 평설로 또 이 자리를 뜻깊게 해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금 딱딱한 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영기 시인, 천수호 시인 소개합니다. 이현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이혜리 씨입니까? 네, 어서오세요. 신앙생활 이유선, 홍미혁 씨, 신상조 평론가, 이희숙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숙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그 옆에 정원근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종범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그 뒤에 박은숙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자 시인, 김영근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그 옆에 김형술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그 옆에 김경욱 여사 소개하겠습니다. 서학빈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서봉수 시인, 그리고 수시입니다. 이렇게 오윤환 시인, 이렇게 오랜 시인이 오셨습니다. 최승민 씨, 여기 신민 씨, 부산에서 온 이연희 씨, 김태수 씨, 여기 박원수 씨, 영승호 시인, 김미아 시인 소개, 그리고 박수인 시인 소개, 수묵희 소프라노 소개, 김상팔 시인, 우리 이경은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주성희 시인, 손에 다 데려갔죠? 아무튼 또 한 해가 가네요.
손무영신하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시험관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내년에도 시험관실가 한국예술문화위원회에 우승리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추가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관실 운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의를 느꼈었습니다. 이 작성들은 시험관실 가로에다 적혀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와 상실로 인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결렬을 바라보는 시의 얼굴은 우스로 젖어 있기 마련이라고 쓰시는데 이종옥 시는 저도 이런 카테고리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참혹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열어놓은 백일몽으로의 도피가 없더라라는 말도 되게 잘 공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종학 씨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명희 시인의 태국시 황금동이라는 동네를 공간을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살깊고 겸손하고 소박한 산책자의 모습 같은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 산책자의 모습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우아한 분위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참 좋게 읽었고, 그리고 두고두고 읽혀질 시집이 아닐까. 오늘 그 이종합 씨 시집 마찬가지로 서로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광기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신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광기다. 광기는 천재성과 동한다. 그리고 이 민밀한 현실 세계에서 입체적인 영감의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가 광기다. 예술가는 오로지 그 광기가 있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 광기 천재성이라는 게 우울증, 조울증, 극심한 고통 이런 것과 통한다면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상당히 그 광기에 준하는 어떤 이런 시는 고통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러면 어쩌면 시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3년 동안 시합관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금을 받아서 예기를 살리는 그 가운데 한 번쯤은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연말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허밍 테이블 박명희 무학산 오솔길 입구에 허밍 테이블이 있다. 간판에 허밍하는 발랄한 여자의 모습을 하얀 바탕에 초록색 선으로 그려놓은 눈길이 간다. 무엇을 파는 곳인지 가끔 주인 여자만이 테이블에 앉아 먼지가 알지 않는 무학산 오솔길을 바라보거나 허밍을 하며 무언가를 만지고 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흑흑 홍홍 희희낙낙 연분홍 축구단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포항의 무인 축구단 연분홍 FC 소속 11번 이종암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지난 중순 경남 하동에서 열린 2017 토지문학제 행사의 하나로 서울에서 내려온 글발 축구단과 시합을 가졌는데 그 경기에서 두 골이나 넣는 활약을 펼치면서 연부동 축구단이 승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스트라이커이고요. 큰 경기에 앞서
고등학교 시를 제가 처음 쓰게 된 계기는 경북공고 기획반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용접도 힘들고 승방도 힘들고 해서 2달 만에 때려치웠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인계대 갔는데 그게 놓쳐버려서 서클 소개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게 문학동아리였습니다. 그게 제가 왜 들어갔는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해서 많은 분들을 가져서 이 세상, 이 우리나라와 이 세상이 좀 더 맑고 편안한 세상이 되는데 문학 시로서 하나의 일조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그냥 일상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면 제가 시집에 시집 3부로 나뉘는데 세 번째 시집 3부에 제 개인적인 일상하고 약간의 저 혼자만의 그 자의적인 어떤 맥락하고 합해서 시를 써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쓰면서 생각하기를 시인은 조용한 평론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감을 하고 앞으로 조용한 평론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터질 것 같아. 이 내 사랑은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거친 방향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난 이제 가노라. 축하합니다. 예, 시인 김미라 수상작 가정이라는 평화의 사표 시아버시 2024년 공모 통번째 127원 축하패 시인 솔방울 수상작 빗금자리의 사표 시아버시 2024년 가을호 통본 제129 축하패 시인 오윤환 수상작 말무더위의 사편 시아버시 2024년 가을호 통본 제129 축하패 수상작 디카시 꿈속의 꿈외 시아버시 2024년 겨울 귀하의문단 데뷔를 축하드리며 더욱 정진하시어 문학사에 피곤한 시인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시아버지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 신학주입니다. 얼마 전 한 시인께서 자신의 시를 해석한 AI의 비평문을 제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비평가이자 한 사람의 독자가 공동체의 해석 코드와 자신의 개별적 해석 코드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것과는 달리 어쩌면 AI의 해석은 문학 공동체의 보편적 기호에 가장 근접한 모범적인 비평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오히려 총체적 정당성이 아닌 국부적 정당성을 갖는 예술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방울 시인의 시는 이질적인 사물과의 융합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다가 어느 순간 파국을 이야기합니다. 말무덤 외에 4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등단한 오윤환 시인의 작품을 아무것도 예견하지 못하고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문장은 불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완결되기는커녕 거래 끝에서 의미의 추론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그러나 추론한다고 해서 의미를 정확히 유추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오윤환의 작품은 그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매우 불쾌한 문장입니다. 물론 그의 시는 산문시이지 산문은 아닙니다. 신선한 상상력과 비유를 구사하는 김미라의 시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자의식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아가고자 하는 시선과 모색의 자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이 저 하늘 뜬구름 반듯하게 가두고 부처님 서연말리 꿋꿋하게 가두고 가둔 것을 다시 가둔 내 한 생각 테두리를 뜯고 보니 뜬구름 서연말리 본래 무일물 없는 것을 어찌 가두겠는가. 감사합니다. 말모드럼 오윤환. 머릿속 간질간질 잡히는 것이 있어 실존 같은 말을 하나 끌어당기면 툭 하고 끊어진 몸뚱이 절반뿐인 것이 어느 틈에 손가락 2마디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몸뚱이를 자꾸 내 콧구멍에다 들이댄다. 내 콧구멍에 길이 있대도 2마디짜리 넣어본 적이 없고 추저분하게 그 길을 탐구해 본 적도 없으니 아니다. 왜 말이 내 콧구멍을 재려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느냐 하며 재채기 하는 찰나. 가정이라는 평화. 김미라. 뼈있는 말씀이 왔다. 당신은 사소한 것은 사소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사소한 것은 결코 사소할 수 없다고 했다. 뼈 있는 것과 뼈 없는 것은 넘어서기 힘든 극명한 간극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서둘러 치킨을 먹었다. 빗검자리, 솔방울, 국유지에 산다. 작업실은 주저앉고 있다. 사가서 가루가 날리며 검이 갔다. 한쪽 지붕이 무너진 벽면은 달에 보면 안에 있으면 멀고 스스란 곳을 도는 듯했다. 하초는 말라 죽은 지 오래. 매일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림만이 감목처럼 자란다. 펜으로 빗검을 그으며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다. 저는 오늘 그 네 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건 없고 시의 피로 담았다는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많으셔서 이 네 분만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시의 천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말은 표식 없는 자갈불처럼 방금 한 말이 다른 것에 드셨죠? 그 지점은 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내 세계를 발견할 때 나는 가장 고독한 순간을 맞는다. 나는 시라는 고독의 지뢰로 자폭을 꿈꾼다. 언제 그 폭발음이 들릴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대구 처음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 늦을까봐 어제 왔습니다. 대구가 처음이라서 어저께 남편과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성못도 한번 걸어보고 대구는 저한테 처음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여기 잠깐 동안 있는 동안에 대구가 시간이구나, 역사도 있고 또 시와반시도 있고 이제 저에게 대구는 아마 공간과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 아직도 20살짜리 아닌데도 저 아직 시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렵고 또 어려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림을 잘 그린다던가 아니면 글을 잘 쓴다던가 라는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또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참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또 그 자리에 서면은 내가 했었던 그런 작고 순수한 행동이 결국에는 어느 시간에서 나를 또 어느 위치에 있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의 정체성이 저한테 부여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항상 어떤 경계에 대한 인식들은 갖고 살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이제 토끼를 쫓다가 들어가는 굴 같은 그림자의 이미지가 저한테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굴 속에는 사실은 제가 이 어떤 가림막, 진로실에 있는 가림막의 뒤쪽과 같은 그림자의 이미지가 저한테 있는데 왜 그것들을 자꾸 들춰보고 싶어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저한테 사실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 경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글을 썼던 것 같고 여기 오서 그런 분들들 동지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감개무량한 기분이 들어서 항상 감사하다 그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조용히 혼자서 선정에 드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뭔가 하나씩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항상 품고 살아오면서 그럴 때마다 뭔가를 조금씩 뺄적거려 봤습니다. 그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시인으로서 등단을 하게 된 동기였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제 자신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많은 선배님들을 뵙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고 선배님들이 가시는 길을 또박또박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나무 위에 앉아서 자기를 비웃으며 하는 말 오늘 아침 세상에 무슨 고리로 내려와 창간호가 발행된 1992년 가을은 모든 문학 잡지가 서울에 집중된 시절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발행된 시와 반시는 부산, 광주, 제주도 등 전국 지방 문예지 시대가 이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제작 형편 속에서도 투고자기는 항상 원고료를 지급했고 엄격한 등단 심사로 역량 있는 소수의 시민만 추천하는 등 창간 당시 초심을 지켜나가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시전문 잡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인으로서 그 자존심, 지역 민간인으로서의 자존심, 또 서울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했던 이 자세가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우수문예지 날간 지원 사업을 폐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부기하 지금은 회원들의 후원에만 유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라든지 또 우리가 문화 관계에서 어떻게 갖고 지역 분단의 핵심을 지켜온 시와 반시는 통관 대구 발간을 계기로 이상화, 대구가 가진 시적 자산과 전통을 이어가며 대구를 한국 시문학의 메카로 부활시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화. 이렇게 근사하고 품위 있는 송리는 정말 처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갑니다만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또 글을 써야 되겠죠. 시와 반시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개인의 건강과 문화를 위하여! 안녕하세요.